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다시 켰습니다. 마음 먹고 준비를 했고요. 혹시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티 여러분들도 끝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이후에 제가 수많은 안티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매도 의견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조롱부터 시작해서 야유, 놀림, 무시까지 당하면서 아주 수많은 안티에 시달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방송 막 올라가는 시점에 11만원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죠. 24일과 25일 매도를 권유를 해드렸고, 혹은 그게 아니라면은 장기 보유를 해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를 해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임상 3상이 95% 이상 진행되었다라는 부분은 제가 2018년 12월에 방송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직 한국의 바이오는 한 번도 FDA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남들이 이때는 관심도 별로 없었거든요. HLB에 대해서. 그래서 성공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앞으로 1년 남은 그런 시점에 HLB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오래전에 방송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모르고 설마 몰랐겠어요. 이걸 모르고 지금 95%가 진행된 를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을 제 스스로 검색을 해봤어요. 어떻게 나오나. 그랬더니 많이 있어요. 2주 전은 당연히 있고요. 6개월, 아침 9시만 되면 설레는 우리라고 이런 주제로, 그리고 8개월 전에도 LC앱이 여기 있죠. 주식을 진짜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러면서 또 괜한 소리를 했네요. 아무튼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한다라는 이제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들 때문에 현재 적지 않은 이제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KMW도 있었어요. 이제 제 스타일 오랫동안 방송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8개월 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KMW 차트를 보시면 10월 기준으로 이제 8개월 전이면 2월달, 3월달이네요. 그러면은 방송이 아니라 주가가 별로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5G나 이런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어쨌든 오늘 빠진 거에 대해서는 뒤에 좋은 예시가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10년 넘게 제도권에 이제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잡주나 어떤 북한 테마, 돼지 열병 이런 거를 해드린 적은 거의 없어요. 사실 우량주 위주로 방송을 해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이 방송도 보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제가 했던 게 셀트리온의 400% 폭등과 정말 똑같다라는 내용으로 11만원대에 이제 주가가 그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11만원에 팔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제가 셀트리온에 빗대어서 공매도 쇼커버링 들어오는 부분에 빗대어서 이 논리로 한 번 더 베팅해 볼만 하다라고 이때 강력 매수 의견을 드렸었고, 결과적으로 이때는 매수 의견 드렸는데 왜 지금은 매도를 하느냐라고 또 조롱이 있어서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만원대에서 계속 가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렸던 건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10개월 걱정 말라는 이런 또 내용으로 방송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제가 16만 7천 때 이제 상한가 쳤을 때 매도했다라는, 그냥 저는 저는 안티가 그렇게 많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100개 가까운 이제 납바이오가 생기면서 충격받았어요, 사실. 저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매도 시점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25일 오전 또는 24일 장 초반에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HLB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신약 개발이 기본적으로 15년 이상 걸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예 보지 말고 50만원 이상을 가져가시라 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건 지난번 방송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아무튼 실적이 300억 매출 수준에, 이 HLB가 사실은 통신 장비, 운송 장비 하는 회사잖아요. 구명정
대기업에 납품하고 이런 구조로 매출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300억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로서 지금 바이오 업계에서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쨌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25일 오전이라고 했던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프리 NDA, 그 미국의 FDA 승인을 앞두고 사전 미팅하는 이제 그런 시간인데, 뉴스가 나올 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 나왔어요. 그리고 25일은 피크입니다. 물론 한 달간의 그 룰 때문에 사전 미팅의 결과를 바로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장 빠진 거로 봐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나라 또 기업의 그런 뭐 도덕적인 해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15% 이상 빠진 거에 대해서는 뭐 결과가 나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25일과 24일이라는 이 숫자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또 실패한, 늘 보면은 잘 가다가 마무리가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10년 동안 경험하면서 딱 이거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감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이 정도면 됐다. 근데 여러분은 특히 저도 끝까지 가서 꼭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데 결과적으로 이틀간의 흐름은 이제서는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팔았으면 얼마나 해피했을까요, 사실. 그리고 어쨌든 결국에는 15만 원이 깨졌습니다. 오늘 장중 시간 외에 또 4% 더 빠지면서 15만 원 벽이 깨졌고요. 저보다 비싸게 파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야유하신 분들을 뭐 조롱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수익을 보고 또 저도 잘 이렇게 또 길잡이를 해드려야 서로서로 윈윈하는 그런 방송을 추구하는데, 최근에 정말 갑자기 주식 방송하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방송하시는 유튜버 분들 근거 없는 것들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정말 위험하긴 위험하구나, 이렇게 방송 보시고 하시는 것들이. 아무튼 그렇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5일과 그 다음에 24일이라는 결과적으로 놓고 봐서 그렇지, 제가 뭐 예언을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장 초반이 고점이었고요. 25일도 마찬가지고 24일도 장 초반이 고점이었습니다. 어쨌든 20만원 근처에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거를 가장 뭐 주식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아실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선동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결과적으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건데, 또 그럴싸하게 또 포장을 하면 또 혹하는 게 또 우리 착한 사람들의 심리다 보니까 잘 걸러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 장중에 15만원 찍고 결과적으로 또 시간 외에 15만원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손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차분하게 목소리 하고 있으니까 뭐 기분이 안 좋거나 아픈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는 앞으로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뭐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회사 자체는 아주 기대감이 큰 회사예요.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그 방송 HLB의 인기를 틈을 타서 갑자기 이제 방송하는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공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봐도.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주가고요. 이 주황색이 대차장고입니다. 대차장고가 의미하는 것은 공매도를 치기 위해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1차적으로 4만원에서 7만원까지 올라갈 때는 공매도의 변화가 거의 없죠.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일에서 5일도 못 버틸 만큼, 주가 상승도 못 버틸 만큼 공매도가 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끄떡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다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불꽃 쇼가 펼쳐지죠.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때 10월 11일까지 수직 상승을 합니다. 11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열흘 이상, 뭐 9월 말부터 보면은 뭐 15일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대차장고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때 11만원대에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 대차장고를 비교해드리면서 한 번 더 쇼커버링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은 주가를 당연히 이제 비싼 가격에 팔아놓고 주가가 빠지면 싼 가격에 사서 요 차익을 먹는 게 공매도의 그 수익 구조잖아요. 근데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사긴 사야 되는데 비싸게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긴 사야 된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튀어 올라간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이후로 주가는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때 제가 팔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팔은 이유 근거에 대해서는 공매도 다시 한번 대차장고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아까 1700만 주 중에서 다른 또 일부가 들어온 거예요. 또 공매도를 치고 대차장고가 늘어나는 모습, 주가가 올랐지만 이제서는 이제 끝물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대차장고가 기본적으로 이 수급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뭐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18만원에서 16만원, 종가로는 2만원 빠진 거지만 22만원 갖다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6만원의 하락 갭은 아마 이제 공매도가 현재로서는 이기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이겼다고 보긴 좀 그렇지만 한 번의 아쉬움을 또 달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22만원에 팔 걸, 아니면 장 시작할 때 뭐 오늘이라도 19만원에 팔 걸, 아니면은 또 뭐 지난 주말과는 많이 다른 입장인 거죠. 오늘이라도 팔 걸,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저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고요. 기분도 안 좋으실 것 같고, 저도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그 KMW에 있어요. 정말 좋은 예시가 오늘 마침 벌어졌습니다. 실적이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5G 테마, 그리고 뭐 수급,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5G에 대한 테마, RF 무선 인터넷 기술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정말 2만원대에서 8만원까지 그냥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징이 뭡니까? 또 공매도죠. 지금으로서는 정말 신기하게도 대차장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요. 어쨌든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차장고 늘어났던 부분을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빌려놨으니까, 이자 계속 주면서 빌려놨으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대차장고 공매도가 폭발하면서 장중 16% 가까이 하락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KMW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와서 사지 말라, 차라리 서진 시스템을 사라 하면서 아쉽지만 저는 계속 서진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과적으로 공매도는 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빠졌으면은 하여튼 공매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좀 신뢰도가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오른다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한두 번은 제가 베팅해 드릴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수급적으로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실패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2차 50만원까지 가야, 50만원이라는 건 뭐 또 믿으면서 태클 걸지 마시고, 이거는 길게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개발하는데 기본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부분,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급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쇼커버링이에요. 그래서 요거 들어오면서 상한가 칠 거라는 거를 이제 요거 딱 요때잖아요. 요때 들어오고 상한가까지 쳤으니까 쇼커버링이 들어와야 되죠. 이제는 계속 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언제까지 몇백억, 몇천억대의 손실을 계속해서 공매도 세력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은 털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공매도 세력이 늘고 실제로 매도도 늘고, 개인만 또 이제 뒤늦게 뭐 방송을 보셨는지 아니면 뉴스를 보셨는지 관심 없던 개인들도 들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불꽃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 30만 주,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20만 주 해서 한 50만 주 가까이가 이제 들어와요. 이 50만 주에 대한 의미는 이게 몇백억, 몇천억 손실을 계속해서 볼 수 없다는 게 요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대차장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결국 대차장고가 급격하게 감소하죠.
왜냐하면 1차 상승, 여기 5만원 상승, 그리고 2차 상승, 또 한 5만원 상승, 한 10만원 가까이가 올랐잖아요. 이게 아까 몇백억, 몇천억 손실이 정말 사실은 말이 몇백억, 몇천억이지, 여기 보시면 요 피크 때, 대차장고 피크 때 공매도 대차장고 주수가 1700만 주입니다. 1720만 주. 그리고 뭐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공매도가 제일 줄어드는 시점, 대차장고가 제일 줄어드는 시점이 이렇게 쭉 보시면 1600만 주예요. 그럼 요 차이가 120만 주죠. 120만 주. 주가는 얼마나 올랐느냐? 여기 대차장고가 피크 찍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 6만원, 한 7만원 수준 되거든요. 한 7만원. 그리고 대차장고가 가장 낮았을 때 주가는 한 13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대차장고를 상환하면서 본 손실이 7만원에서 13만원이면 6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럼 120만 주에 6만원 하면은 이론적으로만 해도 720억입니다. 720억. 그러니까 이 손실을 계속해서 상치고 막 엄청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외국인들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들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쇼커버링이 들어왔었고, 이제 그게 피크였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상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손실이 누적되는 금액까지 합치면은 뭐 엄청나겠죠.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불꽃이다라는 부분, 공매도가 늘어나는 부분은 늘 무서워요. 언제든지 공매도 칠 수 있는 물량이 1700만 주가 대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논리로 인해서 오늘 장 끝나고 시간 외에도 15만 원까지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이번적으로 운송장비 부품이다라는 부분.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앞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2019년 6월, 일단 2019년 10월 오늘자까지 보시면 비중이 14%, 외국인 보유 비중이 14%에서 기본적으로 우량주는 맞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바이오를 또 코스닥주를 보유하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9월 시점에 물량을 5% 이상 줄이게 되죠.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이제 한 10%도 안 되는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 수를 보시면 한 4천만 주 정도 돼요. 오늘 거래량이 500만 주였고요. 그러니까 4천만 주 중에서 외국인이 10%를 보유하니까 외국인이 한 400만 주 정도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보유하고 있는 거고, 대차장고 1700만 주고요. 엄청난 차이고, 자산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1% 이상 보유하는 자산운용사들은, 그래서 2019년 6월 기준이긴 하지만 더 올랐을 가능성은 낮죠. 외국인이 빼는 거 봐서는. 그래서 90만 주, 단위는 1000주니까 90만 주, 20만 주, 뭐 이거 다 해봐야 150만 주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서 외국인 보유주 수 400만 주,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보유하고 있는 거 150만 주, 그리고 뭐 550만 주밖에 안 되죠. 근데 대차장고는 1700만 주. 여기서 뭐 4천만 주 상장 총 발행 주식수 4천만 주라고 해도 이 중에 진양권 회장이 500만 주 보유하고 있고, 아무튼 물량의 이런 숫자 개념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차장고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개인이 그냥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오케이, 알겠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빨간색의 사전 미팅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대충 HLV라고만 쳐봐도 무슨 이게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제목으로 대단하게 써놨더라고요. 다른 방송 보면. 이건 끝물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내공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이 전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25일 오전에 매도하라는 내용도 사실 이거와 괴를 같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한 번 또 실패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외국인들은 25일까지 해서 계속 비중을 줄입니다. 8월 피크 14%, 8월에 외국인 보유 물량이 14% 피크를 찍을 때 외국인들을 보유 물량을 다 낮췄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해서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분량을 낮출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는 정말 장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도 적은 손실 혹은 많은 이익, 왜냐하면 한 7만 원대에 보유하신 개인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익 실현을 할 것이냐, 장기로 보유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8월달, 9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비중을 낮췄잖아요. 보시면 8월달부터 9월달, 10월달까지 비중을 낮춘 그 이제 부분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장기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 8월 말 9월 해서 뭐 이때 분위기는 바이오가 헬릭스 스미스 발 이제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신라젠 때문에 또 침체되어 있던 그런 분위기를 헬릭스 스미스가 폭발시켜주면서 한국인들 또 바이오 좋아하고 공매도 늘 욕하면서도 바이오 좋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8월 말에 이제 임상 논문이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좋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 설명회를 합니다. 이때 9월 3일 요 기사는 9월 2일 거거든요. 그래서 3일 날 기업 설명회 앞두고 강세다. 그래서 이 기업 설명회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장기로 보라는 그 논리도 있어요. 보시면은 리버세라니 학회에 발표한 논문 가지고 IR 자료를 만든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삼상에 관해서 이제 다들 아실 테고 이 모노테라피가 단독 요법입니다. 그래서 3차 혹은 4차 치료제 위암 관련해서 3상까지는 오케이. 왜냐면 6월 달에 쇼크 한번 나고 나서 아주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정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 하고 하면서 3차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승인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은 기본적으로 연구 기간이 많이 필요하고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그 포기하기 단계까지의 기술을 가지고 기술 수출도 하기도 하고 손 털고 나가는 거죠. 아무튼 3차와 4차 치료제에 대해서 HLB가 기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존 기간, 이제 실제로 위암에 걸린 사람들을 약으로 치료해 보니까 임상 실험으로 2차 치료제, 위암 2차 치료제로 사이람자를 썼을 경우에는 5.2개월 동안 생존을 하는데 중간 단계 생략하고 지난번에 방송 해드렸으니까 리버세라닙으로 했더니 5.7개월이나 생존하네 하면서 시장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물론 1차 그 트라스트 주맙 이후에 2차, 3차, 4차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은 그렇다 치고 병이 더 커지지 않고 이 약을 썼을 경우에 2.8개월 동안 살 수 있구나. 3차 치료제인, 2차 치료제인 이 다른 약품보다 더 오래 생존하네 하면서 기대감이 확 올라가는 거죠. 심지어는 질병 통제율, 이 질병이 이 암 종양 크기가 작아지는 역할까지 실제로 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느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2차 치료제 사이람자가 48%의 효과를 받고 3차가 론서프입니다. 그리고 리버세라닙도 42%나 그 병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정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2차 치료, 여기는 론서프는 3차 치료제고 사이람자는 2차 치료제죠. 그러면은 3차 치료제 이상은 갈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 42%라는 숫자는 진짜 임상실험 결과만 넣고 봤을 때는 사실 2차와 3차 사이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3천억이냐 아니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3차 치료제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잡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논문을 좀 더 살펴보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이게 임상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이게 당장 매출액이 늘어나서 3천억이 벌린다는 건 아니거든요. 3천억이라는 숫자는 사실 작은 건 아니죠. 지금 HLB가 구명정 팔고 뭐 이렇게 지금에 있는 운송장비 업종의 매출액으로 300억씩 벌고 있어요.
근데 이 매출액이 지금 거의 10배 혹은 30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이게 당장 뭐 신기루처럼 그렇게 나는 게 아니잖아요. 신기루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엘리바 그리고 타겟팅 한 부분이 5년 후로 하는 거죠. 5년 후는 어떤 5년 후냐면은 2차 치료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9천억 매출이 나올 때까지는 5년 동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단독요법으로 쓰는 이제 3차 치료제의 역할도, 4차 치료제나 3차 치료제의 역할도 2020년이나 2021년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참 남았다는 거예요. 장기로 보면은 사실 답이 있지만, 단기로 이렇게 2만원짜리가 20만원 올라간다는 거는 이미 10배인데, 단순하게 매출액이 300억에서 3천억 간다라고 해도 주가는 이미 20만원은 2만원대에서 20만원 올라갔다라는 것은 지금 충분히 3천억을 다 팔아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뭐 가격만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회사도 5년 동안 보고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IR 자료에 나온 겁니다. 리바에서. 그래서 이 리버세라닙에 대해서 이제 세일즈 포텐셜을 해봤더니 2차 치료제까지 갔을 경우에 이제 9천억이다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제 지금 현재 사이람자가 갖고 있는 매출액 수준을 이렇게 한 거겠죠. 심지어 지금으로서는 250억, 2,500억 수준, 3,000억이 조금 안 되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아까 보셨던 그 론서프 관련해서 요 매출을 또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실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것까지 보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2차냐, 3차냐, 4차냐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US 커머셜 플랜을 보면 지금 현재 프리 NDA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워낙 이거 가지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삼성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요. 론치까지. 한국에서 뭐 FDA 승인까지 받아서 뭐 판매까지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얼마나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쪽 분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은 이제 뭐 이거 해가지고 같이 제안하고 뭐 플랫폼, 과학 플랫폼 컨벤션 한 다음에 여러 가지 한 다음에 이제 NDA 파일링 할 때까지 시간이, 또 이제 브랜드 전략 세우고 뭐 회계 타겟팅하고 고용하고, 다음에 이제 NDA 파일링 한 다음에 포스트 NDA가 또 있네요. 뭐 제품, 리더십, 뭐 판매 스킬, 또 이제 뭐 팔아야 되는 기술이 있나 보죠. 그리고 뭐 허브,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자원 개발하고 뭐 광고하고 또 고용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또 승인 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또 고용하고, 또 이제 프리 어프로벌, 아예 이제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또 미팅하고, 론치해도 뭐 또 평가하고 뭐 또 제도 뭐 하고, 이렇게 많은 절차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판매하려면 잘 팔리는지, 기존의 사이람자가 어떤지 뭐 또 비교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시면은 5년 이후를 보고 있고, 뭐 보시면은 뭐 디벨롭드 트라이브 다시 뭐 손 잡고 포텐셜 키우고, 여러 가지 뭐 클리닉 경험 세우고, 뭐 아직도 많은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 숫자를 좀 보여드리면, 뭐 놀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인 매도 시점 마지막 불꽃이에요. 쇼커버링 들어오는 데까지 다 했으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뭐 상승 한 번은 꺾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론 여기서 또 보란듯이 어떤 또 찌라시나 다른 부분들이 나와서 막 또 올라가면은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런 수급적인 측면과 앞으로의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한 번 놓치신 게 맞아요. 한 번 매도 타이밍에 놓치신 게 맞고요. 두 번이죠, 결과적으로는. 두 번 다 드렸으니까. 근데 회사의 장기적인 플랜을 봐서는 이제 분명히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어그러지는 경우도 뭐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뒤에 이 뭐 NDA에서 크게 어떤 이슈가 없다고 하면 이 뒤에 있어서의 부분은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뿐이지 뭐 크게 어그러질 부분은 없잖아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흔들리면은 답 없어요. 이게 무슨 투자의 신인 것 마냥 이렇게 막 실시간 호가창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운빨이에요. 뭐 그렇게 보시면은 누가 수억 원씩 주고 애널리스트들을 고용해서 공부를 시키겠습니까?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보고 가시느냐 아니면 정말 기본적인 수급 보고 가시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차트가 여러 가지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한 번도 120일 선과 200일 선을 돌파해보지 못한 회사가 지금 단기적으로 아주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욕심이 일단 가장 큰 적이고요. 욕심을 부리실 거면 아예 셀트리온처럼 그냥 묻어두시고 지금 빠진 거 말고 그 전에요. 그런 식으로 조금 넓게 보시든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장중에 흔들리는 거 보면은 이건 뭐 스님이어도 못 참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공매도나 이런 부분은 늘 위험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게 또 주식시장 또 바이오만의 매력이지만 그 내 돈이 이제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들어가 있으면 또 웃을 수 없는 게 또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너무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준비한다고 제가 5시간 넘게 준비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시간 되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고 지루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